마을 교육 공동체가 좌파 공동체입니까? 뭐 그런 우려가 있다는 걸 듣고 있습니다만, 네. 좌파 그 부분- 공동체입니까 아닙니까? 그런 주장에 대해서 듣고 있습니다만, 또 다시 깊이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네, 고민하겠습니다. 마을 교육 공동체가 좌파 공동체입니까 아닙니까? 그 부분은 좀 더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마을 교육 공동체가 좌파 공동체입니까 아닙니까? 네, 그건 뭐 확실히 제가 지금 답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적어도 좌파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 인정하죠? 그 부분은 좀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여전히 네. 좌파 공동체다. 제가 더 깊이 좀 따져보겠습니다. 5.16이 쿠데타입니까 혁명입니까? 5.16 쿠데타죠. 네, 5.18이 폭동입니까 민주화운동입니까? 민주화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질의 시작하십시오. 헌법 전문에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한가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한다라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해 임시정부의 정통성 인정합니까? 인정하지 않습니까? 네, 그 대한민국이 그 상해 임시정부의 법통을 개성한다는 헌법 전문에 대해서 그 잘 알고 있고 그렇다고 그걸 믿고 해서 있습니다. 예, 네. 그럼에도 종교적으로 좌파적 시각에서 상해 임시정부 수립을 대한민국 건국으로 주장하고 있다. 종교조가 아니고 어떤 단체든지 그리고 어떤 시민이든지 어떤 국민이든지 우리는 상해 임시정부 수립을 대한민국 정통성의 중요한 축으로 하고 있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죠. 네, 인정합니다. 그래요. 예. 5.16이 쿠데타입니까 혁명입니까? 5.16이 쿠데타입니까 혁명입니까? 5.16 쿠데타죠. 네, 예, 5.18이 폭동입니까 민주화운동입니까? 민주화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시민교육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민주시민교육 필요합니다. 필요하죠.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대 정신과 시대 요구, 더 이상 편가르기, 좌표 이념 편향 이런 교육이 아니고 시대 정신에 맞는 협치하는 그리고 함께하는 교육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현재와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장관이 돼줄 수 있나요? 네, 그렇게 노력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보면 마을 교육 공동체가 좌파 공동체입니까? 뭐 그런 우려가 있다는 걸 듣고 있습니다만, 네. 좌파 그 부분- 공동체입니까 아닙니까? 그런 주장에 대해서 듣고 있습니다만, 또 다시 깊이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네, 고민하겠습니다. 마을 교육 공동체가 좌파 공동체입니까 아닙니까? 그 부분은 좀 더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마을 교육 공동체가 좌파 공동체입니까 아닙니까? 네, 그건 뭐 확실히 제가 지금 답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적어도 좌파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 인정하죠? 그 부분은 좀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여전히 네. 좌파 공동체다. 이렇게 제가 더 깊이 좀 따져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여러 가지 그 교육 정책 관련해서 부작용은 있었지만 예를 들면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다. 의미가 있었다는데 저 방점입니까? 아니면 부작용이 있었다라는 게 더 방점입니까? 부작용이 더 많았습니까? 아니면 의미가 더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그러니까 아니 그 빨리 단답형으로 네, 부작용이 저는 더 뭐- 많았어요? 아니면 의미가 더 있었어요? 저는 의미가 더 컸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러면 했던 정책. 자사고 포함해서 예를 들면 철저하게 경쟁주의 교육을 몰아간 거 의미가 더 컸습니까? 아니면 폐해가 더 컸습니까? 단순하게 그냥 부작용입니까? 네,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아니, 여건상 자 예를 들면 네. 교육이라는 게 그 당시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교육의 대상들은 5년 후에 10년 후에 한평생이라는 관점에서 초등교육에 대한 교육과정 그리고 중등에 대한 교육과정 그리고 큰 틀의 대학의 교육과정들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지금 만든 정책이 10년, 20년 후에 아이들의 삶에 그야말로 자양분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 네. 입장에서 다시 한번 얘기했습니다. 네. 철저하게 MB 교육의 중심이었던 경쟁교육 지금 잘한 겁니까? 폐기가 더 많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가장 잘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했던 정책들이 그 그러니까 현장에 빨리 잘했다 못했다. 네, 저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에 안착되지 못한 점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게 부작용이 컸을 수도 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방식에 대해서는 다시 저도 한번 앞에서 분명히 합니다. 대한민국은 헌법에 근거해야 움직여야 되죠. 대통령이나 예를 들면 용산 대통령실에서 뭐라고 압력을 넣어도 우리는 다 법적 근거를 갖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네, 아무리 뭐 방향이 옳더라도 그 그렇죠. 방식은 그러니까 좀 법적 그 근거를 소통 갖고 다시 중심으로 한번 해서 판단해 주기 바라고 네,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 정책은 한 사람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는 그런 무거운 마음을 갖고 10년 전 실패한 정책들을 복귀하고 반성하고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고민해야 된다는 거 동의합니까? 네, 동의하지 뭐 않습니까? 무거운 마음으로 그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네. 한번 자리 한번 보십시오. 지금 우리 이조 장관 내정자는 아시아 교육협회가 예를 들면 AI 교육을 통해서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희망을 준다고 그리고 특정 업체랑은 아무 관계가 없다라고 오전 내내 얘기했죠. 지금 여기 이게 뭔지 아십니까? 아마도 그게 MOU 체결하는 동영상 같습니다. 네, 네, 그- 네.
홍보한 겁니다. 홍보 모델입니다. 모델. 여기서 모델로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그 MOU라는 거는 이제 사업을 협력 체결이니까요. 그 뭐 근데 특정 업체 지금 예를 들면 아시아 교육협회나 뭐 AI 협회 이런 쪽이 아니고요. 아이스크림 에듀에 지금 이 아이스크림 에듀 홍보한 겁니다. 이제 아이스크림 에듀와 그 협력한 그러니까 다시 말해 네. 아이스크림 에듀 홍보한 겁니다. 여기에 모델로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그 저는 뭐 그 안 받았죠. 아시아 교육회 그러니까- 활동을 하면서 그러니까 그런 것도 안 받아서 2개월 후에 그 아이스크림 에듀가 아시아 협회에다 이렇게 후원금을 냅니다. 연관성이 없다라고 얘기하겠죠. 네, 그거는 뭐 저기 너무 지나친 말씀이십니다. 어떤 것도 공익적 사업을 빼놓고는 다 예를 들면 홍보할 때는 광고비가 있거나 뭔가 관계가 있지 않으면 이렇게 초상권 고민합니다. 더군다나 네, 저는 그 제가 어떤 그 교육적인 목적이 있고 선한 의도가 분명할 때는 그러니까 뭐 제가 전혀 그런 돈을 받지 않고 다시 한번 좀 활동을 합니다. 하나 네. 더 비춰주십시오. 네. 자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보십시오. 에듀테크 산업협회, 아이스크림 에듀 그리고 저기 한반도 평화 만들기 재단, 광양기업 이런 쪽들이 다 아시아 교육협회 2조 이사장과 연결돼갖고 지금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받은 자료입니다. 네, 저 사업에서 혜택을 받은 아이들은 다 저소득층 아이들, 가장 탈북 혜택을 아이들입니다. 받은 가장 혜택을 받은 데는 아이스크림 에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 디스카운트된 레이스로 그러니까 들어와서 아이스크림 에듀가 기부를 한 지금 겁니다. 이 자료를 통해서 지금 이 자리에 모두 내리면 교육 현장에 계신 분들이 보고 계십니다. 아이스크림 에듀가 그 이후에 얼마만큼 시장이 성장해왔는지 이런 부분들 한번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사실 예. 아시아 교육회는 예. 글로벌 교육기구의 아시아 허브로서 설립이 됐고 목표가 정말 그 어려운 아이들에게 새로운 교육 방식을 그리고 예를 도입하는 들면- 데 있습니다. 안민석 의원님 무슨 의사진행 발언이십니까? 그 이주호 후보의 지금 답변하는 어떤 태도나 방식이 저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의원들의 질문에 핵심만 가지고 답변을 해야 되는데 동문서답 내지는 본질 의원의 질의하고는 그 뭐 네. 정확한 그런 답을 하지도 않고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들 주주들 하면서 의원의 다음 질문을 하는데도 본인 이야기하고 계시고 저런 답변 태도도 지적을 해 주시고요. 저런 네. 답변 태도는 제가 본 의원이 느끼기에 한동훈 답변보다 더 고약한 답변입니다. 한동훈은 그냥 자기 성과라도 내지 우리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주주들 하면서 자기 그냥 장관하고 국회의원했으니까 할 얘기 얼마나 많겠습니까? 네. 저런 식의 답변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주의 주시고 네, 좀 말씀하겠습니다. 짧게 대답하라고 그러시고 네, 네. 의원들이 질의하면은 다음 질의를 열심히 바꿔서 거기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장관님을 추천했습니까? 그게 아마 제가 임명권자가 아실까요? 아니니까요. 누가 네. 추천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말할 수 없습니까? 네, 말할 수 없습니까? 이해합니다. 말할 수 없는 것이 아니고 제가 정말 모르겠습니다. 누가 추천했는지 모릅니까? 김대기 비서실장 아닙니까? 김대기 비서실장은 개인적으로 압니다만 뭐 추천했다는 말씀은 못 들었습니다. 네. 네. 추천받고서 선뜻 받아들였습니까? 고사했습니까? 제가 많이 사실은 고민했었습니다. 했지만 마땅한 분이 지금 그 당시에 그 뭐 제가 처음- 아니면 또 처음 전화를 받았을 때 네. 바로 하겠다고 했습니까? 아니면 고민하겠다고 해보겠다고 했습니까? 바로 하겠다고 했는데 한참 고민하다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바로 하겠다고 했습니까? 네, 네. 자, 오늘 그럼 이 자리에서 제가 네, 네. 다음 질문 넘어가기 전에 기회를 네.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네. 국민들하고 아이들에게 그 당시에 그 경쟁 교육에 대해서 사과할 그런 의사 없습니까? 그 말씀하신 취지가 이제 그 당시에 다양화 자율화가 서열화나 경쟁 체제로 이제 가는 부작용이 있었다. 아니, 그러니까 사과할 의사가 없습니까? 당시 다 옳았다고 다 생각합니까? 저는 다 옳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현장 착근이 안 된 정책도 있었고. 그러니까 또 미안은 합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제가 교육을 아니, 9년 제 동안 이야기에 책임진- 동문서답 하지 마시고. 동문서답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미안은 합니까? 미안한 마음은 있습니까? 저는 최선을 다했지만 지금의 교육 결과가 전혀 만족스럽지 못한 그러니까 결과이기 미안합니까? 때문에 미안한 마음이 네, 없습니까?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네.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니 저는 송구하냐고 안 하냐고 묻는 게 아니라 미안하냐 안 하냐고 같은 말이죠. 물었어요. 네, 네.
같은 말이 아니죠. 미안하지 않습니까? 그렇게까지 뭐 말씀을 하시면 이제 제가 최선을 다했고 그 부작용이 있었다는 부분을 인정한다는 뜻으로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질문이 네네. 아시아 교육협회라는 걸 만들어서 네네. 사교육업체의 대변자 역할을 해온 네. 사교육과 이주호 후보자 간의 이 협력 관계, 그런 협력 관계를 해왔던 분이 다른 장관도 아닌 교육부 장관이 되는 게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이게 넌센스 아닙니까? 사실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장관으로 있을 때 사교육이 가장 많이 줄었습니다. 아니, 그리고 지금 제가 19년부터 네네. 사교육업체하고 일을 해오신 거 아니에요? 사교육업체가 본인은 아니고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해서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저는 안 지금은 그래요. 오히려 저는 이거 민간 본인의 에듀텍 기업들이라고 노후 대책 수단 아닙니까? 그건 좀 저는 그렇게 심하신 보여져요. 말씀이시고요. 그것을 저는 정말 갖다가 제가 그것을 평생을 갖다가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해서 본인이 그렇게 헌신하고 희생한 네. 거라고 이야기하면은 네, 그렇게 맞습니다. 상당히 불편합니다. 저는- 어쨌거나 저는 그러기 제- 위해 가지고 사교육업체하고 협력해왔던 거 아닙니까? 저는 제가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아니, 가장 아니, 실효성 있는 답변하세요. 네, 사교육업체하고 협력해왔던 거 아닙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죠? 근데 제가 자.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아니, 가장 아니,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효과적인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하기 위해서 에듀텍이 들어와야 된다고 사교육업체하고 생각합니다. 네. 협력했던 거 아닙니까? 에듀텍이 그 교육 현장에 들어와야죠. 근데 그렇죠. 에듀텍을 아니, 그러니까 사교육업체라고만 하시지 마시고 민간 네, 일본- 교육업체입니다. 민간 교육 그러니까 테크업체입니다. 에듀텍하고 네네. 협력하고 공생해 왔지 않았습니까? 공생이라기보다는 서로 그럼 싸워왔습니까? 아니죠. 갈등해 왔습니까?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말장난하지 마시고요. 그 말장난이 아닙니다. 그건 자 이렇게 묻겠습니다. 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협력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분들하고. 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테크와 아니, 협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사교육업체하고 협력했지 않습니까? 당연히 협력을 해야죠. 그렇죠. 학교도 그런 협력을 분이 해야 됩니다. 그런 네. 분이 교육부 장관 되는 게 이게 넌센스 지금은 넌센스 여러 아닙니까?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셨지만 테크를 자, 교육에 들어와서 협력을 해야 될 시대입니다. 이게 공정과 상식에 부합한다고 봅니까? 저는 그 지금 워낙 중요한 이슈가 이거기 때문에 자 제가 알겠습니다. 이사장으로서 자, 협력한 알겠습니다. 거와 자, 또 장관은 틀리죠. 자, 네. MB 시절에 아이들을 사지로 내몰았고 네네. 지금은 사교육업체와 상생 공생을 해왔던 분이 교육부 장관 되는 거 부적절하다고 조금 생각합니다. 지나치신 것 사퇴 의사 같고요. 없습니까? 제가 사지로 몰았다기보다는 정말 그 당시에는 사퇴 의사 다양화라는 없냐고 제가 묻습니다. 네 사퇴 의사는 없습니다. 자 이제 후보님 네. 이기로라는 분은 뭐 하는 분이에요? 그 에듀텍 산업협회 대표이십니다. 그러니까 워낙 뭐 하는 분이에요? 학원 사업 하시는 분입니까? 그 산업협회 회장으로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알았어요? 그 이제 아시아교육협회를 설립할 때 19년? 네 그렇습니다. 혹시 이분하고 외국 같이 가보신 적 있어요? 아니 없습니다. 네. 베트남 같이 가지 않았어요? 아니 없습니다. 네. 없습니까? 네, 네. 진짜입니까? 진짜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은희 대구 교육감 네, 네, 있잖아요. 네, 네, 이분하고 최근에 만나거나 통화한 적이 있습니까? 네, 네 만난 적이 있습니다. 네. 언제 만났습니까? 딱 시간은 기억이 안 납니다만. 대충. 네. 글쎄요, 지금 제가 작년에? 아니요, 최근에 한번 뵀습니다. 최근에? 네, IB 교육 이야기를 많이 나누셨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IB 교육은 나중에 기회 또 있으면 하고요. 네, 네. 자, 다시요. MB 교육의 설계자 이주호 맞습니까? 그렇게 불러주시니까 네. 맞습니까? 뭐 예스 간단히 이야기. 네, 그 당시 교육계 그 디자인을 많이 제가 했습니다. 네. 맞죠? 많이 한 게 아니라 그럼 이주 장관 말고 당시 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우리 다 빤히 아는 걸 어떻게 네. 이렇게 말을 돌립니까? 근데 이제 MB 교육이 줄세우기 교육, 경쟁 교육이라서 거기에 대한 이제 책임을 지금 많이 이야기를 이제 하고 네, 걱정을 제가 그 하는 부분에서 거예요. 많이 자, 말씀드렸습니다. 네. 자, 에듀테크와 같은 사교육 업체와 만약에 장관이 되시면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합니까? 장관이 되면 제가 볼 때는 이제 장관으로서 아니 합니까?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뭐 특정 기업의 그 사익을 대변하는 결코 없을 겁니다. 네. 사익은 대변하지 않더라도 그럼 계속 만나고 그럴 겁니까? 만나고 하는 것도 아마 최소화될 것 같습니다. 그 굉장히 걱정들이 많아요. 네. 자, 다시 일제고사. 자, 참 걱정이 많아요. 이게 일제고사가 부활할 것이다. 드디어 이주호가 나타났다. 그러고 있어요. 자, 모든 학생에게 획일적으로 평가하지는 않겠다. 약속할 수 있습니까? 네, 약속합니다. 네. 네. 이게 그럼 일제고사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는 겁니다. 네. 네. 대통령에게도 일제고사는 안 됩니다. 이거 과거에 실패한 정책입니다. 라고 건의할
생각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새로운 형태의 생각 있어요? 네. 없어요? 네, 그걸 제안하고 있습니다. 지금 새로운 형태의 대통령에게 그래 평가를 건의하시겠습니까? 네, 제안하고 있습니다. 아니, 대통령에게 장관 되면 그렇게 건의하시겠냐고요? 말씀을 하시는지 제가 네 건의하시겠냐고요? 무슨 건의를요? 네, 일찍고사 안 된다고. 그거는 지금은 일제고사가 이미 이제 끝났기 때문에 지금 시행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고 상의를 드려야죠. 네. 이거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셔요. 아시겠어요? 또 저러신다니까. 아니 제가 취지를 잘 몰라서. 지금 현장에서는요, 네, 굉장히 많은 우려와 지금 그 의심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런 일 없습니다. 네, 진짜입니까? 네. 그럼 대통령한테도 일찍고사 안 된다고 이야기하셔요. 그건 못합니까? 아니요, 대통령이 왕입니까? 아니요, 제가 뭐 대통령께 드린 말씀인지 아닌지를 잘 판단을 못해서. 그게 네. 그렇습니까? 그럼 뭐하러 장관 하셔요? 아니 또 그건. 주무장관으로서 현장에서 가장 걱정하는 일제고사를 대통령한테 하지 말라고 건의를 못 하겠다고 한다는 그 장관이 그럼 뭐하러 장관합니까? 아니요, 뭐 장관으로서 일제고사를 안 한다고 자, 했으면. 예. 김건희 논문에 박사학위 논문에 한 문장이 몇 개 정도인지 아세요? 모릅니다. 860문장이고요. 그 중에서 220개 문장이 표절입니다. 그런데도 국민대는 표절이 아니라고 그래요. 그런데도 교육부는 국민대를 편들고 있어요. 이 자리에서 교육부 장관 후보도 또다시 국민대 편을 들고 있어요. 이게 상식입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이제 이거 철회된 겁니까? 네, 지금 뭐 더 이상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네. 예, 이따 보충 질의 때 또 해주시는 걸로 하고요. 네. 지금 참고인들을 모셔놓고 질문들이 좀 적은 것 같아서 제가 신경철 명예교수님께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수님 뭐 발언대로 잠깐 나오시죠. 수고스럽지만. 네, 제가 기억을 좀 되살려드리기 위해서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이면 우리 이주호 후보자가 교육과부 장관을 하고 있을 시절입니다. 2012년 1월 달에 교육부가 2단계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을 발표합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교수님? 저 잊어버리고 있다가 예. 제가 참고인으로 네, 네, 선정됐대서 그 인터넷에 떠돌고 있는 거 네. 보니까 이제 복원이 됐습니다. 기억납니다. 예, 제가 기억을 더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몇 가지만 좀 더 말씀드릴게요. 3월 달에는 교육과부가 교육 역량 강화 사업 평가를 실시하면서 국립대학교 직선제 하는 학교들한테는 불이익을 주는 쪽으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 2012년 4월 달에 부산대, 경북대, 전남대 3개 대학은 총장 직선제를 계속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이 재정 지원 사업에서 탈락하죠. 그래서 네, 2012년 이제 8월 달이 되면 부산대만 제외하고 나머지 전남대, 경북대까지도 다 직선제를 폐지하는 쪽으로 가게 됩니다. 이 무렵에 지금 현재 전북교육감을 하고 있는 당시 서거석 전북대 총장이 교수들에게 보낸 편지가 화제가 됐습니다. 대학 재정 지원 사업을 못 받게 되니까 교수님들이 그 총장 직선제를 좀 폐지하는데 협조해 주십시오. 라고 어떻게 보면 정말 눈물겨운 그런 편지를 보냈던 기록도 있는데, 그러다가 부산대도 결국은 견디지 못하고 2015년에 총장 직선제를 폐지하고 간선제로 채택하기로 하는데, 바로 이때 2015년 8월 17일 고 고현철 교수께서 투신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적인 일이 발생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당시 상황에 대해서 지금 되돌이켜 생각하시면 어떠신지, 그리고 고현철 교수님을 그 당시 보내시던 당시의 심정 포함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게 어느 정도 시간이 주어져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가능하면 좀 간략하게. 예, 제가 예, 시간을 알겠습니다. 아주 많이 드릴 수는 우선은 없습니다. 네. 제가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당시에 그 당시에 교육과 기술부였죠 아마 네. 장관이셨던 그때 이조 여기 보니까 후보자님이라 그러십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 정말 실물을 한번 보고 싶었습니다. 정말 너무나 끔찍한 기억이었죠. 정말 대학을 마구 유린하고 흔들고 일반 사회의 그 굉장히 부정적인, 일반 시민사회 부정적인 이미지를 주입시키는 그 고등교육기관을 그렇게 한 분이셨죠. 제가 왜 이 자리에 쓰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은 2012년 아마 그게 여기에 제가 한번 그 자료를 한번 뒤져봤습니다. 인터넷에 도는 거. 제2단계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 이게 1월 달에 발표되고 마치 군사작전 하듯 그 느닷없이 발표되고 이제 거기에 이제 끊임없이 대학을 흔드는 거죠. 재정적 불이익을 주겠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 이 총장님도, 후보 시절 때 직선제 폐지는 내가 몸을 던지서라도 막겠다는 이런 공약이 있어요. 근데 이제 교육부에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예를 들은 그것 말고, 그 협박입니다. 협박이 끊임없이 들어오는 거죠. 그는 총장도 몇 번 번복하고, 그분도 희생자죠.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2012년 8월 27일부터 제가 중심 인물이었습니다. 제가 교육자이기 때문에 나쁘다는 건 나쁘다는 걸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실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중심에 있었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정부에 항의하기 위해서 딱 만 270일 동안 총장실이 아니 총장실 맞은편에 총장은 직무를 해야 되니까 회의실을 점거해가지고 밤낮 주야로 들어 앉아 있었죠. 네, 교수님 죄송한데 좀 알겠습니다. 압축적으로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조 후보님께서도 독서를 하실 테니까 지금 한 읽어보세요. 이게 말이 제2단계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이지만은 이 문구를 한 읽어보세요. 이거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이 아니고 후진화 방향입니다. 이 내용도 한 읽어보십시오. 다시. 저는 이조 장관님하고 또 교육부 관료들하고 저희들하고 언어가 다른 줄 알았습니다. 정말 지금도 생겨도 치가 떨리는데 도대체 그 당시 이조 장관 머리와 교육부 관료들 머리에 들어갈 수 있으면은 들어가서 뭐로 채워져 있는지 한번 보고 싶었습니다. 정말 치가 떨립니다. 아까 우리 고현철 교수님을 기억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정말 고현철 교수님은 정말 학자다운 학자, 교육자다운 교육자. 근데 그분 돌아가셨죠. 어떻게 거기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극히 요식적인 유감 표명 하나 없었습니까? 사람을 죽여놓고. 그 유족들은 지금도 몇 년 추모식에 얼굴 안 비칩니다. 너무나 상처가 커가지고. 어떻게 사람을 죽여놓고, 권력이 있으면은 헌법이든 법률도 유린하고, 사회의 기감이 되는, 교육의 기감이 된 사람도 죽일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게 말이죠. 사회에 대한 폐단이 얼마나 큰일 압니까?
정말 그 성찰하셔야 됩니다. 아, 제가 좀 실례했습니다. 그때 제가 유감 표명을 그저 책임자들 분이 아무도 안 하셨다 그러는데 오늘 이게 오니까 도종환 저 위원님 계시네요. 도종환 위원님은 개인적으로 그저 조용히 와셔가지고 전문을 하고 가셨습니다. 그때 제가 경향이 없어가지고 고맙다는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아, 정말 고마웠습니다. 제 이제 시간이 무진장에 네, 주어진다면은 교수님, 네. 정말 토론을 하고 싶습니다. 교육 일선을 모르잖아요. 아까 뭐 저는 교육 일선을 담다 했는데 그 당시에 그것을 다양화를 위한 교육이었다고? 지금 무슨 말씀하십니까? 그때는 교육을 개천하시고 더 획일화시켰습니까? 지금 무슨 말씀하십니까? 그걸 또 하나 묻습니다. 저 후보자님께 묻습니다. 지금 총장 직선제가 지금 네, 잡음 하나 네. 있습니까? 예? 잡음 하나 있습니까 지금? 네네. 아니요, 예. 좀 제가 압축적으로 미안합니다. 해달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흥분해가지고 저로서는 정말 제 인생에서 그 너무나 끔찍하고 네, 죽고 싶은 그런 기억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게 나올까 말까 하다가 그때 제가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네. 나왔습니다. 아,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흥분하면 안 되는데. 아마 네, 정말 이제 교수님 그 심정은 충분히 토로가 되신 것 같고요. 다양화가 아니다라는 의견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제 어느 마무리를 유일을 좀 그런 식으로 해주시죠. 하면 안 되죠. 어느 유일을. 마무리를 좀 결과적으로 해주시죠. 더 교육을 개청하시고 획일화 시킨 거 아닙니까? 어떻게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할 수 있어요, 이게? 네, 교수님, 아마 다른 위원님들께서 또 질문하실 수 있으니까, 네, 교수님 말씀 여기까지 듣고요. 네, 이조 장관님 혹시 돌아가신 고현철 교수님한테 아까 유감스럽다고 말씀하셨는데, 좀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그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말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 총장 직선제를 이제 간선제로 또 서치 커미티 형태의 선진화된 시스템을 갖자는 거에 대해서는 또 학계에서나 또 많은 또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진행됐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자신도 거기에 대해서 연구도 많이 했고요. 그래서 다만 이제 이런 취지가 현장에 좀 잘 전달되지 못해서 저는 뭐 대학의 민주화라든가 또 교수님들의 권익에 대해서는 굉장히 또 저도 강하게 그걸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거기까지만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